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왔습니다. 이 저자가 정신과 의사예요.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감되는 얘기가 많고 수긍도 많이 갔어요. 어느 날부터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핫한 키워드가 됐는데 좀 오래됐죠. 유행일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거야 어찌 됐건 자존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. 자존감이랑 자존심이 좀 사뭇 다른 뉘앙스로 쓰이곤 하는데 사실 한자가 같아요. 그래서 뭐 느낌이랑 뭐 마음 뭐 그런 차이인데 사실 같은 의미인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건 되게 중요하죠.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쨌든 단어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니까. 결국 자존이 얘기하는 거는 건강한 마음인 것 같아요. 사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도 따라서 아파지는 것 같아요.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어릴 때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되게 어린 나이부터 많이 아팠어요. 그러니까 막 체질이 허약 체질이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장 쪽 막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은 위나 장이 공격을 당하죠. 이게 면역력이랑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. 근데 이 반대도 성립하는 것 같아요.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습관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 뭐 이런 것들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좋은 생각들이 따라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.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. 뇌의 건강이 중요해서 뇌 건강을 먼저 챙기면 자존이 따라올 수도 있다. 자존감을 챙기면 뇌의 건강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 역도 성립한다. 뭐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.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. 최근에 읽은 책들 막상 떠올리려니까 딱 떠오르진 않는데 자기계발서나 뭐 뇌를 읽다라는 뇌과학 책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좀 깔고 가는 것 같아요. 좀 지겹기도 해요. 이 자존감 수업에도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말이 좀 못마땅해요. 애초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. 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실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도처에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라서 찾긴 어려운 것 같아요.
근데 그 실마리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우리 마음속에 되게 깊이 새겨진 마음의 상처?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도 그랬고, 미움받을 용기? 그 책에서도 그랬었고, 이 자존감 수업이라는 이 책에서도 과거는 복잡하니까 그냥 덮어두래요. 현재에 힘쓰라고.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. 저도 현재가 되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, 이 깊은 마음의 상처, 트라우마? 어쨌든 이런 마음의 상처라는 게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욱신거리는 것 같아요. 제 경험상 저는 그랬어요. 저도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잊으려고 노력 많이 했죠. 그냥 잊고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, 저는.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번씩 뒤집어 엎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밥상 말고 마음. 이 마음을 좀 뒤집어 엎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마음의 상처라는 걸 입히는 사람들은 가만 생각해보면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. 아니면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, 가까웠던 사람, 뭐 그런 사람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 같아요. 저도 자꾸 이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게 저희 아버지인데 잘 지내요, 지금은. 그냥저냥 뭐 잘 지내는데 이게 되게 오랫동안 저를 괴롭힌 문제예요. 아버지와의 관계. 중간중간 반짝반짝 좋았던 적도 있지만 이게 어떤 부딪히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분노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. 되게 오랫동안 가슴에 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버지를 향한 화. 제가 30대인데 저희 때는 되게 많이들 맞고 자랐더라고요. 들어보면 뭐 빨개 벗겨서 내쫓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도 그걸 당해봤거든요. 그래서 뭐 몇몇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시대였다고 말을 해요.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더 많이 맞았나 견주려고 막 시합을 하려고 그래요. 참나. 근데 그거는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. 저는 그 맞았던 기억이 되게 오래 따라다녔어요, 저를. 이게 학창 시절에도 많이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가 미웠죠. 그래서 오래오래 미워했어요. 그러는 동안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인데 당연히 저도 많이 상했죠. 마음이. 근데 아버지는 제가 막 그런 얘기를 진짜 힘들게 꺼내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았어요. 한 번도. 근데 이게 꼭 제 아버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사과에 인색한 거. 꼭 말로 해야 하나. 뭐 그런 이상한 논리인데 저는 되게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노력했어요. 끊임없이 노력했어요. 근데 실패했어요.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은 아마 아빠가
그런 잘못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저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물론 잠깐 화가 주춤하긴 했겠죠. 돌아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저한테 있었더라고요.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, 그리고 내가 화를 대처하는 방식. 그 말은 내가 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더라고요. 왜 아픈지. 그 자기 속 얘기를 아무리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있다 한들 자기 속 얘기를 다 풀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이게 되게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나한테는 솔직할 수 있잖아요. 적어도.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.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쟤 뭐하는 뭔 소리 하는 거야?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막 되게 화가 나면은 폭발하고 그랬어요. 막 입에서 불 막 내뿜고.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냥 반복될 뿐이더라고요. 화날 일이 있으면 화가 계속 나고 화를 내뿜어야 되고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걸 내 탓이오. 뭐 그렇게 돌리기도 해봤는데 이게 되게 또 자기 혐오에 빠지더라고요. 왜 나는 그렇게밖에 못하지? 막 이런 식으로. 결과적으로 둘 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. 그리고 반대로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진짜 많이 해봤어요.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되게 애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솔직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예요. 사실상. 자기는 자기 인생밖에 살지 못하고 자기 관점에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불가능한 얘기인데 노력하는 거죠.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웃긴 게 되게 아들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고양이나 다름없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식들은 쥐 입장인데 쥐 입장에서 고양이를 생각한다는 게 좀 웃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아무리 이해하면 뭐해? 고양이가 아니라는데. 근데 되게 지금 저는 그 원한 진짜 원한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과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아버지에 대한 화나 가슴에 남아있던 화 같은 것들이 되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. 진짜 훌훌 털어버렸어요. 이게 이 제가 그랬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내려면 이게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것 같아요.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근데 또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뻔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게 또 아기가 잘 안 들어맞고 뭐 그래서 어려웠어요. 그래도 억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것도 뻔한 얘기인데 시간이 많은 부분 해결해 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 그 고민을 그냥 어쨌든 시간 그동안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가장 큰 힘을 써준 것 같아요. 아버지를 타인으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했죠.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버지가 살아온 시대. 그래서
부자가 아니어도 가족 아니어도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이게 또 결과적으로 볼 때 타인보다는 나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게 마음이 건강해진 이유 같아요. 상대방이, 그러니까 친구가, 가족이, 형제가 왜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? 왜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할까? 이런 생각 같은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 사람 사정이에요.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고치든지 말든지,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문제. 이 내용은 자존감 수업에도 나와요. 이 자존감 수업에서는 방어 기제에 관한 내용도 나오는데, 저자의 말에 따르면 제가 소설을 쓰는 이유가 방어 기제래요. 성숙한 방어 기제. 승화. 내가 느낀 상처를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로하려는,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, 저도 차라리 좀 한참 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, 지금은 그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쓰고, 만약에 내가 좋아서 썼는데 남이 봐도 좋더라, 그러면 더 좋은 거지만, 그냥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음악을 만들던, 뭐 소설을 쓰던,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때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재밌고 즐겁고,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접근 방법이 좀 달랐어요. 지금이랑은 다르게 내가 뭔가 대단한 거라도 하는 것 마냥, 그러니까 나는 봉사한다,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,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버리려고 해요. 저도 되게 정말 누가 건들기만 하면 막 버럭하고 입에서 불을 내뿜던 사람인데, 가족 관계도 괜찮아지고 가슴에 화도 진짜 거의 사라지고,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은 뭐 그런 감정을 저도 많이 느꼈는데, 왜 제 분에 못 이겨갖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, 버티면 되는 것 같아요.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. 오늘은 좀 감정이입이 돼갖고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,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은 책이었어요. 자존감 수업. 감사합니다.